미래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상과학에서나 보던 꿈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며 인공지능 AI는 실제 세상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버전 3 아프티머스 제너레이션 3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로봇은 최첨단 기술의 정수이자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옵티머스는 이미 다양한 가사일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버전 3에 그로크 음성 AI를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는 폭넓은 기능과 새로운 활용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로봇이 가까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부드럽고 현실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xAI의 첨단 AI로 구동되는 그로크 음성 덕분에 옵티머스는 더욱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머스크는 새로운 옵티머스 버전이 기존보다 많은 개선점을 갖췄으며 이미 5,000대 규모의 생산 라인이 준비되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이 정도 단계의 로봇을 양산화하는 기업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이런 로봇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대중화한 것처럼 이런 로봇을 미래로 이끌고자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공존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옵티머스가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세상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4가지 이상의 대형 업그레이드가 개발 중이며 완성되면 옵티머스 젠3 최종 버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능적으론 다소 단순한 작업 중심이지만 꾸준한 개선 및 디버깅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내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기업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옵티머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상과학에서나 보던 꿈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변화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며 인공지능은 실제 세상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버전 3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선 존재입니다. 이 로봇은 최첨단 기술의 정수이자 미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옵티머스는 이미 다양한 가사일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최근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버전 3에 그로크 음성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는 폭넓은 기능과 새로운 활용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봇이 가까운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사용자의 요청에 현실감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xAI의 첨단 AI로 작동하는 그로크 음성 덕분에 옵티머스는 더욱 인간다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옵티머스 버전이 기존보다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5,000대 규모의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이 정도 수준의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로봇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전기차를 대중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봇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여오고자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일들도 생길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옵티머스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옵티머스는 머스크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금까지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로봇의 실질적인 유용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옵티머스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아직 비교적 단순하며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조차도 로봇이 판매될 준비를 마치기까지 고도화와 디버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옵티머스의 최종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옵티머스 버전 3을 출시하기 위해 4가지 이상의 핵심 업그레이드가 개발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차량을 넘어선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야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옵티머스 로봇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로크 음성 인공지능의 통합은 옵티머스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변화입니다. 기존 음성 비서들이 정형화된 명령어에만 반응했던 것과 달리
그로크는 유연한 대화를 가능케 해줍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를 비롯한 목소리 기반 정보 검색에 익숙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옵티머스는 사람의 질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강력한 AI 두뇌를 활용해 곧바로 답하며 어린이의 학습을 돕는 가정용 튜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옵티머스야, 다리미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또는 스마트폰 사용법 좀 알려줘라고 말하면 로봇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사용자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로크 음성 AI 덕분에 가능한 특징입니다. 그로크 음성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언어를 지원하고 실시간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소음이 많은 환경이나 다국어가 사용되는 가정에서도 원활히 작동합니다. 이는 경쟁 로봇들과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쟁 제품들은 미리 정해진 문장이나 제한된 음성 명령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환경에서는 그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곤 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주변 소음을 걸러내고 사용자의 음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합니다. 작년 10월 위로봇 사이버캡 출시 행사에서 50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했을 때 복잡한 인파와 배경음악 속에서도 정확하고 유쾌한 반응을 보여 관람객들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옵티머스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높은 가격은 이러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과이지만 사용자 맞춤형 상호작용, 환경인식력,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고려할 때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대상인 피기어, AI나 어질러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물리적 운동성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옵티머스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 능력까지 더했기 때문에 더 완성도 높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버전의 옵티머스가 출시되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불과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질적으로 개발해낸 회사는 아직 테슬라 외에는 없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옵티머스는 가장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들과 나란히 놓아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로봇들은 보통 배선이나 금속 프레임, 투박해 보이는 부품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옵티머스는 외부의 결함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하나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희 의견일 뿐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개발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목표가인 $20,000를 넘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완성도 높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추구하는 최종 형태는 아직 이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버전 3의 디자인이 정말 특별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도 다음 옵티머스 디자인에는 수많은 개선점이 들어간다고 X에 남겼습니다. 과연 테슬라가 현행 2세대 모델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무엇이 달라질지 궁금하지만 솔직히 지금의 옵티머스에서 결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옵티머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특징으로 합니다. 테슬라 봇의 깔끔하고 미니멀한 외형은 $20,000라는 가격대를 가지는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만약 테슬라가 디자인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면 가격은 훨씬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리디자인의 목표가 더 고급스럽거나 프리미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쉽게 만드는 것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옵티머스의 디자인을 제작 용이성 측면에서 개선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3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바로 디자인 혁신이 될 전망이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옵티머스 3세대에는 기존 11자유도 손 대신 22자유도 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자인 측면만 놓고 볼 때 22자유도 손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 데모 영상에서 테니스를 던지는 옵티머스를 보면 왼쪽의 최신 손과 오른쪽 기존 손의 차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손에는 케이블과 구동기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이 남아있지만 새로운 손은 거의 완전히 외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마저도 눈에 띄는 관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손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손으로 설거지, 빨래같이 물이 접촉되는 작업도 가능할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새 손은 구형 모델에 비해 훨씬 더 방수성이 높아 보이고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옵티머스가 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기능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손은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머스크는 실로에 실을 꿰 수도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더욱 복잡한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대담한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럴듯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데모 영상에서 보여준 손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자신감의 근거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섬세하게 구부러지는 모습은 거의 사람 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2세대 옵티머스 손은 11가지 자유도를 지원하지만 새 버전은 22개로 늘어나 사람 손 27 자유도가 불과 5개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존 11 자유도 손으로도 이미 옷을 접고 식물을 물 주고 달걀을 깨지 않고 잡으며 소형 전자부품을 조립하고 배터리 트레이를 운반하고 음료 서빙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두뇌와 손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버전 3에 적용될 새 손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봇이 경쟁사를 크게 앞설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100개, 500개, 심지어 수천 개에 달하는 업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테슬라는 엄청난 난관을 넘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전체의 기계적 복잡성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새 세대 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의 보행 자세에 대해서 사람들은 종종 체육관에서 다리 운동을 끝마친 사람이나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는 대통령에 빗대어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쾌한 반응에는 실제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보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테슬라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봇 개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이동속도 개선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속 5마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비해 확실히 진전이 있었지만 옵티머스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느렸던 걸음걸이에서 점차 더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보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속도나 움직임의 자신감이 획기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케플러 사이러너와 같은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움직임 제어 기술에 있어 대폭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리다 특이하게도 옵티머스가 다소 무릎을 굽힌 채 걷는 모습은 결함이 아니라 설계 의도입니다. 이 자세는 로봇의 무게 중심을 낮춰주어 불규칙한 표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위 로바트 행사에서 어두운 조명과 복잡한 군중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속도 면에서는 여전히 경쟁사 대비 뒤처진 상황입니다. 옵티머스의 평균 걷는 속도는 약 시속 2.2마일로 일부 경쟁 로봇이 시속 3마일을 기록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개선 여지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최신 업데이트 이후 옵티머스는 허리를 덜 구부린 보다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변화했고 초기에 회자되던 바이든 워크와도 점차 거리가 생기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하드웨어 조정, 무게 배분, 배터리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옵티머스의 이동성을 다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속도가 약점이지만 3세대 옵티머스에서는 놀라운 발전이 기대됩니다. 테슬라가 로봇 분야에서 갖는 강점은 단순한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쌓아온 대규모 물류망과 전기차 부품을 로봇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역량이 그 차별점입니다. 이 전략은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생산 규모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고성능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데 이점을 제공합니다. 머스크는 미래에는 수십억 대의 로봇을 생산할 것이라 밝혔으며 테슬라는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현재 옵티머스가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되고 있고 테슬라, 전기차처럼 자동화된 생산 라인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래의 수백만 대 단위 생산을 위해선 모든 부품이 한 곳으로 집결되어 자동화 기기가 초고속으로 조립하는 맞춤형 생산 라인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한 옵티머스는 테슬라 차량처럼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현재는 훈련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원격 조작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사람들이 옵티머스가 자율적이지 않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 및 훈련 과정입니다. 사람 또한 처음부터 무언가를 잘할 수 없듯 옵티머스 역시 여러 연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까지 옵티머스를 완전 자율화하고 공장 등 실제 현장에서 수천 대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옵티머스는 단일 작업만 반복하는 로봇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기계나 생산 지역, 정보 시스템 등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결정을 실시간으로 내릴 수 있는 높은 범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양한 실제 업무 투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진정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신경망 기술에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던 신경망 기술을 확장해 전용 AI 칩에 탑재했습니다. 이 칩은 센서, 카메라,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환경을 인식해 이동 경로나 작업 계획, 물체와의 상호작용까지 담당합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 옵티머스가 엔드-투-엔드-엔드-마이너스-투-마이너스-엔드 신경망 하나로 걷기, 물건 잡기, 집안일 등 다양한 작업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실제 사람의 1인칭 시점 영상을 포함해 실제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 영상까지 학습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놀라운 학습력과 테슬라, 기가프레스 이야기. 최근 시연에서는 옵티머스가 시각 데이터를 분석해 진공 청소, 음식 저어주기, 사물 집기 등 새로운 작업을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옵티머스가 빠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옵티머스의 신경망은 시각이 가려진 상황에서도 다양한 센서와 초고속 데이터 처리로 균형을 잡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테슬라봇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하루 최대 100가지 새로운 작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리, 청소, 공장 부품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인간을 능가하는 속도로 습득합니다. 기존 로봇들이 수작업 프로그래밍 또는 원격 조작에 의존했던 반면 옵티머스는 실제 사람 영상, 즉 현장 데이터로 신경망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 수백만 시간의 주행 영상을 학습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옵티머스는 과정을 관찰하고 가상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적용 전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대의 로봇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그 지식은 테슬라의 협업 학습 시스템을 통해 모든 옵티머스에 즉시 공유됩니다. 가령 한 로봇이 오믈렛을 만드는 법을 배우면 모든 옵티머스가 동일한 작업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기하급수적인 학습 시스템 덕분에 테슬라는 어느 인력보다도 빠르게 방대한 작업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빠른 학습이 가능한 AI는 윤리적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위험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재력만큼이나 윤리적 쟁점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이 로봇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공유, 작업 자동화 시대가 도래하면 옵티머스는 단순한 기계 이상의 존재, 노동과 학습, 나아가 인류 미래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에 진정으로 쓸모있는 첨단 기술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용한 기계가 바로 기가프레스 GIGA 프레스입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를 몇 초 만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 가동 중인 6,000톤, 9,000톤 기가프레스도 놀랍지만 머스크가 추진 중인 5만 톤 기가프레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장비로 60초에 12대, 즉 5초에 자동차 한 대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가프레스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모델 Y 하부차체, 사이버트럭 등 대형 부품을 통째로 주조의 무게, 비용, 조립 시간을 대폭 절감. 프레임 생산 비용 2040% 감소. 복잡한 용접 스탬핑 최소화.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렇게 대규모 주조기를 도입한 사례는 테슬라 이전엔 없었습니다. 머스크가 최초로 6개사에 문의했지만 5곳이 불가능하다고 단번에 거절했고 이탈리아의 이드라 IDRA만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와 이드라는 1년 넘게 설계 수정을 반복하며 기가프레스를 탄생시켰습니다. 특히 5만 톤급의 경우 현재 모델보다 압력은 6,000톤의 8.3배, 9,000톤의 5.5배에 달합니다. 크기도 엄청나 131FT 약 40M 길이, 42FT 12.8M 폭,
39ft 11.9m 높이로 4층 건물이 눕혀진 정도입니다. 장비 무게만도 3,000톤 661만 파운드이 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6,000톤 기가프레스가 길이 19.5m, 무게 430톤임을 고려해도 훨씬 대형인 셈입니다. 이처럼 규모와 압력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만 톤 기가프레스는 단 한 번의 주조로 여러 대의 차체 프레임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기존 70초 걸리던 주조 시간을 5초로 단축했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 특수 건물과 깊은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테슬라는 새로운 사이버캡, 모델 2 등 차세대 차량에 이 장비를 투입해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즉, 혁신적인 신경망 학습 로봇 옵티머스와 초대형 기가프레스 모두 테슬라가 전통적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 생산력 혁신을 현실로 만들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테슬라 모델 2 등 신차 대량 생산에 필수적이며 머스크는 생산량이 이미 모델 Y, 모델 3 전체를 능가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주요 특징 및 글로벌 추세. 테슬라 외에도 GM, 현대차, 볼보, 지리, 샤오펑 등 다국적 완성차 업체가 기가프레스 기술에 투자 도입 중입니다. 특히 16,000톤급 등 각 사가 초대형 다이캐스팅기가 캐스팅 기계를 도입하며 자동차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업계에서 알루미늄 몰드 내구성을 문제 삼았으나 테슬라의 성공 이후 포드, 도요타, 폭스바겐 등 경쟁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약: 5만 톤 기가프레스 덕분에 테슬라는 압도적 생산성, 품질, 비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제품 수준의 자동화, 신속 간결한 제조 체계를 만든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한편 기가프레스 도입은 자동차 제조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향후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최근 중국 시장 성적과 전략적 변화. 5월 기준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은 38,588대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고량 역시 20만 1,9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특히 1분기 신형 모델 Y 전환 이슈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3, 4분기에는 신차 효과 등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중국 내 실적은 여전히 몇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테슬라는 중국에서 38,588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출고량은 20만 1,9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줄었습니다. 다만 이런 하락세는 1분기에 진행된 신형 모델 Y 전환 작업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는 실적 회복이 기대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만들고 있는 목적은 단순히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제작 전체 과정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립 라인 대신 네트워크 형태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사람 대신 로봇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완성된 모듈을 블록처럼 조립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감처럼 조립한다고 비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가프레스가 사이버캡의 차체 5개를 동시에 주조하면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언박스 조립 라인으로 곧바로 이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빨라서 사람은 아예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한 번에 5개의 차체를 주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금형이 대형이며 주조 공정도 훨씬 더 복잡하다는 의미입니다. 몰드 내부에서 금속이 이동해야 할 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공기가 갇히거나 금속이 몰드를 채우기 전에 굳어버릴 위험도 더 커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5만 톤급 기가프레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장비를 실제 가동하기 위해 이송하고 설치하며 정밀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만든 이 효율적인 생산 방식은 이미 완성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도요타, GM, 지리, 볼보,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이를 따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 6,000톤급 기가프레스부터 시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5만 톤급 기계까지 실전 배치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화 약 2,600만 원 수준이 갖출 건 다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집을 갖고 싶다는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타이니 하우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고 스마트한 주거 공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타이니 하우스를 단순한 주택이 아닌 하나의 혁명이라 부르며 테슬라의 첨단 기술을 지속 가능하고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과 접목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후 스페이스X가 화성에 거주지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설치될 공간 중 하나가 이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일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산만 4,22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 어디든 원하는 저택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220평방피트 약 3.3평 크기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를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말한 것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토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세상에서 머스크는 이런 작은 집들이 미래의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놀랄 만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전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요즘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에 관한 루머와 궁금증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냐, 언제 살 수 있냐, 가격이 얼마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주택이 아직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출시된 것도 판매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제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야심찬 구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제품만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투자합니다. 이런 철학 덕분에 테슬라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테슬라의 제품군 확장을 멈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기차, 우주선, 인공지능 등 어떤 산업에 진입하더라도 그는 항상 선두에 섭니다. 머스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120제곱피트짜리 작은 집은 바로 미래 제품의 시험용 프로토타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집에서 실제로 머물며 본격 출시 전 기능을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 수천억 달러를 가진 억만장자가 스마트 맨션이나 대저택 대신 이렇게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가 왜 특별한지에 대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전개형 운반형 모두 변환 가능한 구조이며 크기는 길이 14.75피트, 폭 131인치, 높이 111인치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 주택은 NFPA 1190이라는 미국 국가화재방지협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RV나 이동형 미니 주택에 주로 적용되는 안전표준으로 전기 설비, 배관, 가스, 구조, 화재 대응 등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주택을 RV 이동식 주택로 등록할 수 있어 구매 및 등록, 이동, RV 캠프사이트 주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전기 및 가스 누출 위험, 화재에 대한 안전성도 뛰어나 어느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히치 하중이 약 1000파운드이며 총 중량 기준 3600파운드, 순중량은 2900파운드로 일반 차량으로도 견인이 가능하고 별도의 특수 차량이 필요 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거나 집을 정원에서 캠핑장으로 옮겨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구조입니다. 내부 설계는 최소한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영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자체적인 고급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물탱크는 30갤런의 청수 탱크와 30갤런 분리형 오수폐수 탱크를 갖추고 있어 도시마수도 연결 없이 오프그리드 생활도 가능합니다. 샤워, 요리, 설거지 등 일상적인 사용에 충분한 용량입니다.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외진 지역에 설치하거나 완전한 오프그리드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지상고는 38인치, 처마 높이는 131인치로 설계되어 극한의 날씨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폭우와 폭설, 강풍에도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듈화된 구조와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덕분에 이 집은 자동차를 만들듯이 생산된 뒤 세계 어느 곳으로든 배송이 가능하며 설치 시간은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 기초 공사나 건설 인력, 벽돌, 시멘트, 페인트는 전혀 필요 없다.
대신 재료는 매우 튼튼한 스테인리스 강, 고밀도 단열재, 25만 파운드의 압력으로 압축한 목재 등 고강도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 조합 덕분에 허리케인, 폭설, 홍수 등 전통적인 주택들도 대응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강한 내구성을 지닌 구조가 완성된다. 실내에 들어서면 처음 놀라는 것은 공간이 얼마나 작은가가 아니라 의외로 넓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단 120제곱피트 공간이지만 2명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공간을 잘 활용하면 3명까지도 가능한 구조이다. 물론 사람이 적을수록 쾌적한 경험이 가능하다. 입구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거실이자 침실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제한된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지를 곧 이해하게 된다. 벽면에는 소파가 하나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적인 소파보다 높아 보이는데 이는 침대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침대는 크지는 않지만 성인 2명과 아이 1명 정도가 잘 수 있는 크기이다. 낮에는 거실 공간으로, 밤에는 아늑한 수면 공간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소파 맞은편에는 55인치의 벽걸이 TV가 설치되어 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공간에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TV 바로 아래에는 작은 커피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놓여 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이 더 넓고 깔끔하게 느껴진다. 책을 좋아하거나 자신만의 취미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집은 매력적일 수 있다. TV 옆에는 벽에 고정된 여러 단의 선반과 작은 책장이 있어 책을 보관하거나 상장을 전시하거나 작은 장식품이나 식물을 진열할 수 있다. 선반은 누가 방문했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어서 공간의 개성을 더할 수 있다. 큰 유리창은 환함을 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이 실내로 가득 들어와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하고 갇혀있다는 느낌 없이 야외와 연결된 듯한 개방감을 준다. 욕실 공간 역시 작지만 놀라움을 준다. 거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불투명 유리문으로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장한다. 내부에는 고정형 샤워기와 모던한 샤워 부스, 세면대, 수납 가능한 거울형 캐비닛, 변기가 배치되어 있다. 천장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샤워하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씻을 수 있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방 영역은 작지만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다. 서랍, 수납장, 냉장고, 조리대, 오븐, 싱크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인 요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강한 냄새가 날 때를 대비해 환기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조리하고 청소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옷장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곰팡이와 냄새로부터 옷을 지켜주는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불투명 유리도어, 색상 전환 LED 조명, 터치식 손잡이 등 세심한 디테일도 돋보인다. 조명, 온도, 창문, 가전 등 모든 시스템은 중앙 패널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전기와 수도 시스템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복잡한 설치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전기는 연장선으로 외부 콘센트에 연결하면 작동하고 수도는 일반 물호스를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그리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 파워월을 연동해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하수 처리 시스템 또한 포함되어 있어 도시 하수 시설에 연결하지 않고도 배출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 용량은 일상적인 사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며 퇴비화 등 친환경적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이 모든 기능들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하나의 완전한 삶의 방식으로서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를 만들어낸다. 이 집의 기본 가격이 19,999달러라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 놀라운 가격이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직접 생산하기 때문이다.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고 품질은 높이며 속도 또한 빠르다. 모듈형 구조 덕분에 필요에 따라 여러 채를 연결하거나 쌓을 수 있어 공간 확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나 예산이 제한된 가정이 작게 시작해 점차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기본 모델은 미니멀 인테리어와 기본 가전만 포함되어 사용자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고급스러운 경험을 원한다면 25,000달러에서 40,000달러 사이의 모델을 선택해 고급 인테리어, 프리미엄 가전,
태양광 시스템, 스타링크 인터넷, 그리고 그레이워터 재활용 시스템과 스페이스X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공기 정화 시스템 같은 첨단 기능들도 추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실제로 살아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집이 작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게을리하면 벽이 갈라지거나 바닥이 휘거나 창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겨울에 바람 부는 날에 틈새에서 찬 바람이 불어온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단열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겨울엔 추위에 떨고 여름엔 더위에 지칠 수 있다. 결국 전기세는 오르고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공간은 작고 프라이버시는 거의 없다. 손님이 오면 침대부터 주방까지 모든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 항상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어지럽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일과가 바빠지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집 자체는 이동 가능하지만 실제로 옮기려면 제법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자유로움을 줄 수 있지만 그만한 불편함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일론 머스크 같은 이가 이런 작은 집에서 사는 걸까? 그리고 이 집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답은 머스크의 장기적인 비전에 있다. 단지 지구에서의 저렴한 주택 문제가 아니라 화성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자원이 부족하고 극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행성에서는 운반하기 쉬운 모듈형 주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집이야말로 화성에서 최초의 인간 거주지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전기차 로봇 옵티머스, 스타링크 등 큰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지만 박시블과 같은 업체를 통해 10만 개 이상 사전 예약이 진행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은 실로 엄청나다. 경제적 불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며 집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삶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지금의 한계를 넘기 위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백억 달러를 가진 사람이 작은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다. 테슬라 타이니 하우스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메시지다. 과연 이것이 미래의 주거 방식일까? 아니면 또 하나의 머스크식 상상일까? 그 대답은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희망과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